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5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월 말경에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어서 3월 첫째 주에 이제 둘째 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2025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작년 하반기부터 이 경기교육의 목표가 공교육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부터 그리고 경기교육 기본 계획까지 모든 체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꿈을 설계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노력이 아마 이러한 조직 개편과 그리고 정책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공유 학교도 2023학년도 처음 나왔을 때 대비 작년에는 이제 모든 지역에서 경기 공유 학교가 추진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교육 활동은 다양화되고 그리고 지역과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50쪽 정도 분량이 되고 지금 화면상에서는 54쪽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공부해 보면서 앞쪽에는 이제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과 관련된 한 두 쪽 정도의 예,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차나 그리고 앞서 시행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 조사 그리고 분석, 시사점 도출, 그로 인한 세부 과제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개요 부분 두 쪽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플랫폼 확장을 토대로 해서 경기 공유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약 부분 하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 하나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요약 부분 말고 뒤쪽의 두 부분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끊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경기 공유학교 운영 계획 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지역교육 담당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고 나서 학교 교육국, 지역 교육국, 디지털 인재국 이렇게 세 개로 이제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크게 개선이 되었고 요 경기 공유학교는 당연히 어, 지역 교육국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아마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교육 정책과에서 경기 공유학교 부분을 담당해서 소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공통적으로
학생 맞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저마다의 재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명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경기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 교실 장면에서 수업의 단계를 나눠서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정 정책과 지금은 학교교육 정책과가 됐겠지만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유학교에서도 이 학교 밖에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과정도 다양화시키고 학습 선택권도 확대하는 형태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2섹터 공교육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다를 겁니다. 그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다를 거기 때문에 지역마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지만 이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도 25개 교육지원청, 31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는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또 교육 활동의 다양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작년도 경기교육 성과보고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교육 2섹터로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이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교육 성과보고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까지를 포함해서 해소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다양한 공유학교 형태를 만들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협력 체제의 형태도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교육력 자체를 이렇게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지역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 자체의 교육력을 신장시키는 것. 이것이 올해 경기 공유학교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학생 맞춤 교육,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이냐. 첫 번째가 지역 교육 정책 기획 역할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지금 앞서 나왔던 건데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 기획 역할, 그리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서 이 공유학교의 정의 자체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개념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정책기획 역할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자율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러한 기획에 따라서 마련된 교육 활동들이 이 플랫폼 위에 얹어지고 그 얹고 또 그러니까 제공자와 사용자가 제공자는 얹고 사용자는 그 얹어진 교육 활동을 통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이 교육의 사용자가 교육 활동의 사용자가 이런 교육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는 양방향 소통의 플랫폼을 토대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확대에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들을 이렇게
예, 실험해보는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부모 교직원에게 이 공유학교의 역할과 교육활동이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작년에 다양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서 아주 학생들의 이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증거 기반 정책 설계와 정책 평가를 토대로 해서 발굴한 개선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마련함으로써 질적으로 도약하는 시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입니다. 지역 단위에서 자율 예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경기학 공유학교를 지역의 특성과 상황, 여건, 자원 모두를 고려해서 기획을 해내고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 제공의 방법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2024학년도 대비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진 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과 학생 맞춤형 교육, 또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과 또 지역의 정책 기획력을 확대하고 또 이러한 만들어진 것들을 플랫폼에 얹고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뭔가 훌륭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설정했느냐를 좀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진 과제. 지역교육 협력 기반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 우리가 교육의 미래 유네스코와 함께했던 국제 포럼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공공재이자 공동재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 공공재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 활동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학교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마을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으로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게 비전이자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미래 인재는 경기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과 똑같을 것 같아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아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 단위의 교육지원청, 학교만으로서 이 정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단위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민간 단체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제공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나 협의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는데 한 가지는 도단위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경기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에 경기공유학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지역 단위에 있는 혹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민간 단체와 협약을 토대로 해서 함께 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간다. 도 단위에서. 그럼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과 지역의 협력,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과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해서 이 공유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학교 밖 교육 활동 제공 배움터로서 기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추진 과제를 좀 보면 교육자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원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었고, 또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 기획형, 그리고 이 진로를 위한 대학 연계형, 그리고 지역 단위에 있는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우수한 전문가들을 토대로 하는 이런 어떤 공원형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직도 목마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또 필요로 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공유학교를 토대로 해서 학교 밖에서 모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거점 활동 공간 확대입니다. 경기교육 성과보고회에서 공유학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접근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공유학교 운영 배움터로서의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격차가 크고 농촌과 도시, 산촌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활동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쉽게 지역의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휴 공간이라든가 또 뭐 폐교라든가 혹은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형태로 올해는 조금 더 이런 거점 공간을 늘려보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5개 교육지원청에 최소 1개 이상은 이런 거점형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안내를 했었고, 자, 올해 이제 늘봄 공유학교 거점센터가 또 만들어집니다. 늘봄 공유학교 거점센터. 이걸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학교 부분에 늘봄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이외에 우리가 지역마다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다양한 협력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토대로 해서 거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뭐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우리가 다양한 지역마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수 강사 인력풀을 올해는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자원 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겠다라는 내용이 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늘봄 공유학교 체제 구축입니다. 그래서 늘봄 공유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올해 아마 이제 뭐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늘봄 전담실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그러니까 이제
임기제로서 2년 정도 연구사님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늘봄 전담 실장을 배치하고 이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돌봄, 방과 후까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늘봄 공유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게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거점 활동 공간 확대와 관련해서 늘봄 공유학교 거점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 단위 한 개 이상 늘봄 공유학교 거점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뒤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 이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초과 수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 참여 학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 거점형. 그래서 이 앞서 설명드린 거와 좀 반대로 이제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단위 학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모델 총 두 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서 거점 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추진 과제 네 번째는 지역교육 협력 모델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선도교육지원청 6개를 선정해서 이 예산적인 지원과 또 인력 한 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도 선도교육청을 새로 뽑습니다. 총 6개를 새로 뽑고 작년 대비 예산은 좀 줄었지만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보내고 또 이 인력도 한 명 충원을 해서 이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 그래서 총 6가지 유형인데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인구 지형 변화 관련된 모델, 네, 특수 여건 배려. 요거는 이제 뭐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나 학습의 어려운 부분이나 다문화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자체 연계 협력 부분, 요거 이제 미업지나 이런 것과 연관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늘봄 정책 연계, 또 다섯 번째는 이제 국제 교류, 여섯 번째는 미네르바형. 사실은 요게 학교하고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육 1섹터와 3섹터가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와 어떻게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교육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또 연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추진 과제 다섯 번째는 지역교육 협력 정책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볼 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설계 및 정책 평가와 연계해서 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뭐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그리고 결과 단계에서 각각의 평가 지표들을 수립하고 그 평가 지표를 잘 뽑아내서 이 경기 공유학교라는 교육 2섹터가 학교 밖 배움터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요 다섯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와 있던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교육자원 발굴, 늘봄 공유학교, 그다음에 특화 모델, 이런 정책들이 잘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2026학년도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출된 개선점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의 마지막은 지역교육 협력 정책 홍보 활성화입니다. 경기교육 성과 보고회에서도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정책을 실행하고 성과가 나왔을 때 정책 실행할 때의 보도자료, 성과의 보도자료, 이게 홍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교육 가족들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러한 이해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보셨지만 홍보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SNS도 있었고 유튜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신저 창으로도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스 우리 로그인하는 부분에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홍보 채널도 다양화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홍보를 하면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홍보 방법을 찾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요 변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공감대 확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뭐 정책 설명회나 아니면 뭐 이제 컨퍼런스 그리고 뭐 포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특히 교직원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학부모님들 우리가 학부모회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홍보의 대상 그러니까 수용자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그 홍보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은. 두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교 어, 총 6개의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추진 과제는 경기 공유학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도단위에서는 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뭐 싱크탱크, TF,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또 있죠. 그리고 공유학교 추진단, 뭐 지원단, 모니터링단,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이 경기 공유학교가 지역마다 설계되고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으로 제공될 때 그러한 것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들을 또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여기 경기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경기 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작년에 지역마다 경기 공유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플랫폼들을 연결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교육 활동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고 수강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제공자들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공유.goe.go.kr 요거를 치고 들어가 보시면 경기 공유학교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들어가 봤을 때는 지역마다 이제 우리 지원청 이 누리집처럼 마련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필요한 콘텐츠들은 아직은 탑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공유.go.kr이라는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에게 또 이 교육활동 제공자들에게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선되어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추진 과제 3, 지역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유형이 원래는 4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꿈의 학교, 예전에 꿈의 학교였고 지금은 이제 이룸 학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룸 학교도 이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활동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된 주제에 따라서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나 기관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끔 변경된 것. 그 다음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룸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공원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민간 단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총 원래는 4가지가 공유학교의 기본 유형이었는데 올해 미래융합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교육 1섹터와 교육 3섹터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뭐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3가지인데 하나가 거점형입니다. 요거는 지역과 지역이 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형이 있습니다. 블렌디드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는 건데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주말과 방학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계시민교육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제적인 이슈를 토대로 해서 주제심화 탐구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학생들 참여를 토대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현장 체험까지도 이렇게 시행하는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융합 프로그램은 시범 사업으로서 거점형, 블렌디드형, 글로벌형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자, 추진 과제 4번째, 공유학교 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올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함께 공부를 할 때 교육 2섹터 경기 공유학교와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 학교 밖 교육 활동 그리고 온라인 교육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제도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정책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심리나 혹은 환경, 뭐 이런 언어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뭐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 등을 좀 이용해서 여기에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결석으로 보고 어쨌든 인정 결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위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2번째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학교 내에서 또 혹은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으로조차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의 대학과
연계해서 학점을 인정받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한 15개 정도 지역에서 인근의 대학과 연계해서 요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말 그대로 학급이나 학년 단위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후에는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 공유학교 학점 인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점 인정화를 위한 제도화를 준비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과제 5번째는 지금 옆에 이 지역교육협력 정책평가와 함께 가는 부분이죠. 프로그램 질관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질관리 지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평가 지표와도 어떻게 보면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질관리 지표를 만들고 각 프로그램별로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또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성과평가 내시라.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거 기반 정책 평가와 를 토대로 해서 이 정책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경기 공유학교 홍보 강화, 그래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도교육청 홍보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기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체제를 보면 비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교육 협력 기반 공유와 상생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또 목적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교육 2섹터 공교육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세 번째,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역교육 격차 해소, 지역 교육력, 신장, 이 세 가지가 방점이다. 가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공, 협력, 개방, 확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에 놓여 있는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 공공재와 공동체로서의 교육의 가치를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거 읽으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저 생각했었거든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 공유학교.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배우고 또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모두가 실현하는 경기 교육의 정책으로서 경기 공유학교가 꼭 기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이게 이제 이 경기 공유학교의 개념이자 그리고 앞으로 경기 교육이 펼쳐나갈 공유학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 이렇게 갖춰지는 겁니다.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자원의 제공자와 자원 이용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원 제공자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 기관, 단체, 지역 주민입니다. 자원 이용자는 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은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원의 이용자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원의 이용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선순환적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 공유.go.kr이라는 공유학교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이 안에 인력풀, 공간,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탑재가 되면 이 자원 이용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 공유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홍보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학교의 목적과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협력 플랫폼 확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경기 공유학교 운영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했고, 올해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서 경기 공유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확산기로서 경기 공유학교 중심의 교육 1섹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 평가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공유학교에 대한 정책을 또 별도로 기획해서 운영할 겁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학교는 교육자원 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공유학교 운영계획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쪽이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바쁘신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여러 번 듣고 경기 공유학교의 올해 추진 계획이 이 두 가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내용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질 관리를 하고 홍보를 토대로 해서 작년에 운영했던 것들이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훨씬 더 다양해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경기 공유학교 올해의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유학교를 토대로 해서 경기 교육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꿈꾸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교육 활동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음으로써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